솔리드 모델이 있다면 먼저 얼리브러 또는 살리독스로 파일을 가져와야 합니다. 이지캠에서 파일 탭으로 가서 전송 버튼을 사용해 솔리드 모델을 불러옵니다. 좌표 시스템이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위치는 기계 기준점과 일치해야 합니다. 형상 위의 월드를 사용하면 표면을 선택해 UCS, 사용자 좌표 시스템을 미리 보고 정렬할 수 있습니다. X축은 표면을 따라 길게 스냅됩니다. 구멍 중심도 옵션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월드 세점에 대해 간단히 살펴봅시다. 보시다시피 UCS가 화면에 떠 있습니다. 선택 포인트를 모두 스냅으로 변경하여 구멍 중심 및 선의 점에 스냅할 수 있습니다. 표면 아래에 있습니다. 좌표값을 알아보려면 부품 상단을 클릭합니다. Z값이 클립보드에 복사됩니다. 거리값 시동을 사용해 UCS를 플러스 Z값으로 이동시킵니다. 우리의 월드 좌표 시스템을 선택하고 상단으로 가져옵니다. 이제 고정 주에 맞추어 부품을 회전시키는 것을 시연하겠습니다. 각도를 체크하는 것이 여기서 매우 유용합니다. 간단히 두 표면을 선택하여 그들 간의 각도를 찾습니다. 여기서 80도를 얻었으면 10도를 회전하십시오. 편집 메뉴에서 변환을 회전을 선택한 후 Z축 기준을 클릭하세요. 원점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는지 확인하므로 X, Y, Z가 모두 0으로 설정됩니다. 리스트 박스에서 월드를 선택합니다. 좌표를 정렬하는 또 다른 방법을 살펴봅시다. 모델 월드 좌표계. 공구를 공작물의 상단에 접촉시키고 있다면 탑을 선택하십시오. 그림에서는 선택 가능한 표준 위치 9개를 볼 수 있습니다. 없음을 선택하면 공작물 스톡이 생성되지 않으며 시뮬레이션은 부품의 경계에 맞춰 스스로 크기를 조정합니다. 소재 설정 업데이트의 목적은 오직 시뮬레이션을 위한 값으로만 사용되며 가공 경로 생성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소재 곡선을 생성하는 것은 오래된 방법이지만 곧 곡선을 적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재 표면 생성은 솔리드 모델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기계 내부의 공작물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소재의 월드는 완성된 제품 모델링에 대한 기준점 설정 대신 황삭 소재 재료의 공구를 터칭할 때 사용됩니다. 개별 축의 여유를 추가하거나 스톡 오프셋을 사용하여 일관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소재 곡선을 적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맞춤형 스톡을 위해 새로운 곡선, 스톡 CRV를 생성합니다. 그리드에 스냅파이어 밴드소, 레이저, 워터젯 또는 플라즈마 커터에서 잘라낼 수 있는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세션 초반이지만 이 유형의 소재를 절단하고 시뮬레이션에 포함하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 작업을 생성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소재는 설정에서 맞춤형으로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의 공구 경로는 낭비되는 경로 없이 절대적으로 효율적입니다. 시뮬레이션 설정에서는 더 많은 옵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델의 외부에서 우리는 이곳에서 사각 형태의 소재, 원형 또는 사용자 정의 소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동 설정으로 모델의 월드와 유사한 방식으로 소재를 생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스톡을 표시한 후 결과를 잠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스톡 표시 선택 후 좌하단의 좌표 시스템이 XY0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재를 부품 위에 중심으로 옮기려면 4분의 1인치로 이동하세요. 이는 우리가 길이와 너비에 추가한 것의 절반입니다. 이제 툴링에 대해 이동하여 보겠습니다. 공구는 라이브러리 없이도 빠르게 변경할 수 있지만 좋은 라이브러리는 항상 도움이 됩니다. 일부 사용자는 작업에 따라 라이브러리를 만듭니다.
라이브러리는 포스트 메뉴 아래에 위치하며 공구 라이브러리는 목록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즈캠의 광범위한 툴 목록은 어디에 있을까요? C 드라이브의 이즈캠 더 밸류 폴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익스프레스용 이즈캠 X33, 그리고 밀과 밀 프로용으로는 이즈캠 33입니다. 이 작업의 단위 측정은 인치이므로 인치 라이브러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라이브러리에 새 공구를 추가하는 프로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2분의 1인치 앤드 밀을 추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드롭다운에서 공구 유형으로 평, 플랫으로 선택합니다. 공구 매거진에 전용 공구가 있다면 해당 번호를 배정합니다. 대부분 경우 보정 번호는 동일합니다. 툴의 직경, 홀더에서 나오는 전체 길이, 경사가 있는 도구일 경우 각도를 설정하고 RPM을 할당합니다. X 및 Y의 최대 깊이에 대한 진행 속도, 재료에 진입할 때의 진행 속도를 설정하고 샹크 직경을 살펴보면서 훌륭한 예로 키 커터를 들 수 있고 주석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설정은 필요에 따라 즉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3쿼터 스팟 드릴을 만들겠습니다. 모든 필드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팟 형상 툴을 챔퍼 공구로 사용할 때 XY 피드는 유용합니다. 완료 후 닫기 버튼을 누르고 변경사항을 저장하세요.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만들겠습니다. 기존 공구를 주 라이브러리에서 새 라이브러리로 이동시키려면 라이브러리 관리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고 기존 라이브러리와 새 라이브러리를 선택하여 공구를 다른 라이브러리로 이동시킵니다. 정리한 후 변경사항을 저장하세요. 긴 공구 목록이 있을 경우 공구 유형으로 선택하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추가한 공구들을 모든 작업 내에서 공구 라이브러리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공구 유형이 표시되며 뒤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구 번호와 직경은 사전 설정 공구 없이도 즉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공구 길이는 공구 홀더가 작업물이나 클램프와 충돌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하에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선택 버튼을 사용하여 라이브러리에 접근하세요. 창 오른쪽에 모든 공구 정보가 나열되어 있어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정확도와 시뮬레이션을 위해 다양한 공구 홀더를 제공합니다. 늘도 라이브러리에서 할당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공구 유형 목록이 여기 있습니다. 직면할 모든 공구를 커버합니다. 맞춤형 도구의 경우 이지 밀 프로나 이지 밀로의 업그레이드를 생각해보세요. 브랜드 밀을 선택하면 코너 반경을 지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설정한 값이 작업에 반영되도록 시범적으로 몇 가지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기술 테이블이 업데이트 되었고 설정한 공구 파라미터가 적용됩니다. 새 인터페이스에서는 주로 화면 오른쪽에서 작업이 진행되어 마우스를 이동하는 시간이 줄고 작업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커서를 대면 툴팁이 나타나 인터페이스가 사용자 친화적으로 느껴집니다.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툴바를 쉽게 커스터마이즈하고 메뉴에 흔히 있는 명령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페이싱 작업을 생성할 때는 공구의 경계로 이해될 전체 부품을 선택합니다.
4인치 쉘밀은 준비가 완료되었으며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이지캠은 선택한 면과 작업 유형에 따라 깊이를 자동으로 결정합니다. 툴패스 옵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포켓부터 시작할게요. 여기서는 커터가 경계를 따라 전체 영역을 이동하며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내측 또는 외측 중 시작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텝 오버는 확장된 S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전에는 L자 모양으로 진행하면서 멈춤 현상을 유발했었죠. 지그재그는 우리가 목표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공구가 좌우, 상하 또는 원하는 각도로 이동합니다. 고속 가공은 코너의 갑작스러운 진입이나 급하게 방향 전환을 피하여 절삭력을 줄여줍니다. 복귀 작업에서는 이지캠이 바닥에서 약간 공구를 들어 올리고 최대 이송 속도로 다음 이동 위치로 위치를 잡습니다. 나선형은 우측 상단의 파라미터의 그림처럼 끝부분에 이르러 전체 둘레가 잘려나갈 때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나선으로 움직입니다. 센터라인은 선택한 면의 길이나 너비를 따라 커터를 중심에 배치합니다. 커터가 충분히 크다면 이지캠은 단일 경로를 생성합니다. 만약 커터가 충분히 크지 않다면 이지캠은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경로를 추가합니다. 새 버전에서는 작업이 열려있는 동안 경로를 계산하고 공구 경로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작업 대상을 둘러싼 모든 재료를 제거해야 합니다. 포켓 작업을 사용하여 이러한 재료를 제거할 것입니다. 먼저 가공할 파트를 선택한 후 소재를 포함합니다. 이를 위해 시뮬레이션 툴바 상단의 세 번째 버튼을 클릭합니다. 포켓 작업을 생성한 후 이번 작업을 위해 제가 만든 라이브러리에서 공구를 선택할 것입니다. 1인치 공구를 선택합니다. 사용자는 오른쪽에 강조 표시된 정보를 검토하면서 이 공구에 관한 모든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Z여유는 음수 또는 양수 값을 추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음수 값은 지정된 값만큼 공구를 파트 아래로 이동시킵니다. 그러나 심지어 0값조차도 추가 깊이를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커터가 얼마나 깊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제한할 바닥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지캠의 자동화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관통 깊이 값은 기본적으로 0.1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캠의 INI 파일에서 기본값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재료를 제거한 다음 완성된 벽을 따라서 절삭하는 대신 완성된 윤곽을 위해 0.02인치를 남길 것입니다. 50% 또는 0.5는 동일합니다. 형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공구 크기에도 확장할 수 있도록 백분율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입력할 필드가 하나 줄어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대화창을 익히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프로그래밍 경험을 제공하고 사이클을 빨리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공작물 외부에서 절삭을 시작하려면 외부 밀링을 선택합니다. 보시다시피 툴패스가 선택한 표면의 가장자리를 벗어나 있어 깔끔한 절삭이 가능합니다. 여기 고속 가공의 간단한 개요가 있습니다. 이 윤곽 작업의 경우 단일 수직 벽을 선택하면 관련된 모든 면이 연결됩니다. 라이브러리를 계속 잘 활용합시다. 또한 급히 프로그램할 것이 있다면 상황에 맞게 값을 즉석에서 변경하는 것도 좋습니다. Z표면. 이지캠은 선택된 표면의 최상단을 결정합니다. Z표면, 급속 이송, 클리어런스의 의미와 각각의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Z 기준면은 형상의 상단이 위치한 곳입니다. 제로점이 바이스의 하단에 있다면 대부분의 작업에서 Z면은 부품의 두께가 될 것입니다. 이 예시에서는 포켓 안에 또 다른 포켓이 있습니다. 급속 이동은 X&Y 위치를 잡을 때 형상 상단의 안전거리입니다. 값이 클램프를 피할 만큼 충분히 크도록 설정하세요. 클리어런스는 XY 위치를 급속 이동 높이에서 도달한 후 피처 위로 급속 이동하는 높이입니다.
클리어런스는 급속 위치에서 진입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하여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언제 표면 높이가 변할까요? 기능이 첫 번째 표면 아래에서 시작할 때입니다. 첫 번째 표면의 클리어런스에서 접근을 시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두 번째 표면이 매우 깊다면 오랫동안 기다려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단일 패스와 같은 툴 패스는 반가공 또는 정리 가공 패스에 사용됩니다. 멀티 패스는 프로파일에 오프셋이 있는 초기 가공 작업으로 동작합니다. 제거하려는 재료 양을 위한 총 스톡과 절삭 스텝을 위한 절삭 단계를 추가합니다. Z 연결은 개방된 프로파일에 사용됩니다. 경로의 끝에 도달하면 이 Z캠은 Z스텝 값에 기반하여 Z에서 진입합니다. 이 동작은 전체 깊이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Z 헬리컬은 나사를 떠올리세요. Z스텝은 각 회전당 값입니다. 3D 슬롯은 XZ 또는 YZ 평면 내에 위치합니다. 플런지 윤곽은 드릴 작업과 유사하게 동작합니다. 이는 가능한 한 빠르게 대량의 소재를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플런지 밀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필렛 슬롯은 커터가 슬롯 폭과 같은 크기일 때 사용됩니다. 그러나 슬롯이 커터 직경보다 클 경우 중심 라인에서 소재를 제거할 것입니다. 필렛을 선택하면 이지캠은 필렛된 표면에 접촉하게 공구를 배치합니다. 우리는 단일 패스를 사용할 것입니다. 스톡 허용량 옵션이 있습니다. 이는 반가공 작업이나 값이 음수일 때 더 깊게 절단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테이퍼 각도. 이지캠은 사용자의 개입 없이 다중 패스와 전체 스톡을 곁들인 황삭 경계를 선택합니다. 볼 앤드밀이 전체 표면을 깨끗하게 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음의 Z 허용을 사용하세요. 위쪽이나 아래쪽 또는 모두에 필렛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위쪽 필렛으로 부품을 디버링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오프셋 방향은 하향 밀링은 왼쪽, 상향 밀링은 오른쪽입니다. 경로 방향을 보고 옵셋 방향을 결정하세요. 커터 보정은 핫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G코드 프로그램에서 커터 보정은 왼쪽 오프셋에는 G41, 오른쪽 오프셋에는 G41을 생성합니다. 커터 보정으로 기계를 선택하면 G코드 출력이 프로파일 바로 위에 위치하게 되며 이는 각인과 유사합니다. 벽을 잘라내고 위에 자르지 않으려면 기계의 도구 레지스터에서 커터의 직경을 정의해야 합니다. 일부 기계에서는 반지름 값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반적인 표준은 아닌 듯합니다. 커터 보정 모두. 출력된 G 코드가 이미 공구 반경을 보정합니다. 따라서 공구가 이미 오프셋된 경우 기계의 공구 등록부에 있는 직경은 0이 될 것입니다. 기계의 테이블에 재연사 커터를 지원하기 위한 값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공구 굽힘 또는 간단히 말해서 커터 마모량. 소프트웨어 선택 시 공구 보정은 없습니다. 이제 진입과 진출 설정 옵션을 해제하면 툴은 X&Y의 첫 이동의 접선으로 작업에 진입합니다. 이지캠의 기본 경로가 커터 직경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만족스럽지 않다면 배경에서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반경 설정은 첫 번째 패스의 시작에 원호 이동을 추가합니다. 반경이나 각도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진입에 대한 커터 경로는 직접적입니다. 오버랩을 설정하면 시작점을 주어진 값만큼 넘어설 수 있으며 주로 공구의 흔적 제거에 사용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스 주변의 소재를 절삭해 보겠습니다. 아래의 면을 간단히 선택하면 이지캠은 그 아일랜드를 고려합니다. 이 기능에는 HSM이 뛰어난 선택입니다. 속도와 절삭량을 최대화하여 기계 작동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작은 보스는 표면 아래에 있어 상단을 절삭하기 위해 페이싱 작업을 사용할 것입니다. 적당한 크기의 커터를 사용하면 중심선이 훌륭한 선택입니다. 툴이 너무 크고 중복이 너무 커서 90도 각도로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0도 각도를 확인하여 위반이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것이 기계에서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시뮬레이션을 지우려면 화면을 더블 클릭하세요. 관통 포켓의 경우 툴 경계를 정하기 위해 수직벽을 선택할 것입니다. 밑면이 없는 열린 포켓에도 동일한 절차를 사용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0.5인치 커터를 선택하려 했지만 코너에 맞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 더 효율적이고 공격적인 황삭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포켓이 다소 깊기 때문에 Z스텝을 사용해 층을 나누어 소재를 제거할 것입니다. 각 단계에서 점진적으로 소재에 진입할 수 있도록 플런지 옵션을 추가해 봅시다. 이 방법은 칩을 제거하고 커터의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이 예시에서는 헬리컬을 선택하겠습니다. 헬리컬 반경은 커터의 중심에서 측정된 값입니다. 엔드 밀은 회전마다 Z축에서 0.05인치씩 진행할 것입니다. 헬리컬 반경이 파트에 침범할 수 있는 좁은 플런지 영역 때문에 경고가 발생합니다. 이지캠은 이를 지그재그 플런지 옵션으로 조정합니다. 또 다른 팁으로 더 적절한 진입점을 정의하기 위해 급속 커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커터가 일부 코너에 너무 컸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 공구가 멈춘 부분부터 다시 재가공할 것입니다. 겹침이 충분해서 마감 품질이 높아집니다. 재가공을 위해 관통 포켓 작업을 선택하세요. 물론 기본 Z 스텝을 작은 공구에 맞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포켓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관통 포켓과 달리 우리의 경계는 바닥 표면에 의해 결정됩니다. 스마트 클릭은 Z 깊이가 같은 모든 포켓을 포함합니다. 이제 윤곽을 해볼 차례입니다. 이 기능을 위해 수직 표면을 선택했을 수도 있지만 이지캠은 아래 표면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다중 패스를 적용해서 윤곽의 벽에 소재량을 추가할 것입니다. 벽에 조금씩 다가갈 수 있도록 작은 스텝으로 진행합니다. 팁을 하나 공유하겠습니다. 우리는 총 소재량을 우리가 원하는 패스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든 대화 상자가 계산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구멍을 뚫는 것은 얼마나 많은 구멍이 있든 간에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의 구멍만 선택해도 스마트 클릭은 같은 직경의 모든 구멍을 포함합니다. 스마트 클릭을 끄려면 Shift 키를 누르고 개별 구멍을 선택하세요. Z스텝은 팩값을 나타내지만 드릴 사이클을 선택하면 팩 없이 깊이까지 진입하며 바닥에 도달하면 공구는 급속 이동으로 구멍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스파트 페이스는 공구가 바닥에 도달하면 완벽한 절삭을 위해 잠시 멈춥니다. 깊은 홀은 반복 작업을 수행하며 Z스텝까지 진입한 후 완전히 구멍 밖으로 빠져나갔다가 그런 다음 급속 이동으로 마지막 팩 지점 바로 위까지 돌아와 다음 스텝까지 진입하며 이를 반복합니다. 탭은 나사를 내는 작업입니다. 칩 브레이크는 깊은 구멍 작동과 비슷하지만 복기량이 약간만 있습니다. 보어 FDF는 이송, 멈춤, 이송 뒤로가 포함됩니다. 보어 FF, 피드 속도로 머무름 없이 들어갔다 나옵니다. (4분의 1인치) 홀을 처리하겠습니다. 다시 스마트 클릭으로 비슷한 크기의 모든 구멍이 선택돼요.
비록 우리가 툴바에 챔퍼링 기능을 추가할 수 있지만 비디오의 시작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현재는 워크 스태프 메뉴 아래에 있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3개의 모서리 챔퍼를 가공해야 합니다. 챔퍼의 크기와 각도를 무시해도 됩니다. 이지캠이 선택한 면을 기반으로 값을 제공합니다. 챔퍼 가공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사용할 수 있는 공구 옵션으로는 챔퍼, 평, 볼, 불밀이 있습니다. 어떤 공구를 사용하더라도 테이퍼 각도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작은 단계씩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Z스텝을 추가하세요. 스마트 클릭은 시뮬레이션 아이콘 바로 위의 버튼을 사용하여 못따기 작업에 활성화됩니다. 다른 챔퍼에 대한 모든 정보가 같기 때문에 작업을 복제하고 면을 교체하겠습니다. 이전 면 선택을 제거하려면 파트의 외부를 클릭하면 모든 면이 제거되어 새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여러 번 반복하십시오. 모든 것이 확인되면 우리는 모든 작업의 절삭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작업 견적을 내거나 각 기계 설정을 예측하는 데 유용합니다. 시뮬레이션 옵션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게 중요한 몇 가지 다른 기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업 단계 관리자입니다. 여기서 모든 작업들을 한데 묶어 전체적으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정리를 위해 공구 번호를 직경 옆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마지막 세 작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챔퍼 도구는 동일한 공구 번호를 공유해야 합니다. 공구 직경에 실수가 있었지만 다행히 이를 발견했습니다. 더 나은 이해를 위해 공구 설명을 수정할게요. 작업 순서를 변경하는 것은 어떨까요? 목록에서 이동할 작업을 강조 표시하고 오른쪽 및 왼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새 위치로 이동하십시오. 목록 상자에서 작업을 선택하면 가공 곡면이 강조 표시되어 무엇이 가공되고 있는지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G코드나 시뮬레이션에 작업을 포함하고 싶지 않지만 삭제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클릭하여 비활성화를 선택하세요. 이 방법은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제외하고 싶은 것을 비활성화하고 프로그램을 게시하고 활성화 및 비활성화를 전환하여 작업을 교체하십시오. 스마트 클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활성화되어 있을 때 원하는 것보다 많은 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키보드의 Shift 키를 눌러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포함하거나 제외할 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Shift를 다시 누르면 자동화로 돌아갑니다. 시뮬레이션에서 바꾸고 싶은 것이 보이면 그 기능을 더블 클릭하여 관련 작업을 편집할 수 있도록 엽니다.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많은 옵션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시뮬레이션 속도입니다. 스톱 설정에서 슬라이드 바가 있으며 이는 어떤 툴바에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중 키보드의 숫자 9를 눌러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려면 숫자 1키를 사용합니다. 0은 재생을 멈추고 엔터 키를 눌러 공구를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모든 입증된 작업에 대해 공구의 시뮬레이션을 다시 실행하는 것을 보지 않고 목록 상자에서 시작 지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작업 단계에서 시작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홀더 표시 선택은 가장 흔히 사용되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시각적으로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깊은 캐비티 작업 시 많은 사람들이 필수 항목이라고 여깁니다.
기계 작동 전에 화면에서 실수를 잡아내고 싶을 것입니다. 미절삭 솔리드 생성 또는 파트 비교 기능을 사용해 보세요. 이 기능으로 프로그래밍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델에 따라 모든 것을 기계 가공했나요? 녹색은 솔리드 모델의 기계 가공을 의미합니다. 노란색은 과절삭을 나타내고, 빨간색은 더 제거할 재료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충돌 감지는 어떤가요? 홀더가 파트에 부딪히거나 고정구에 충돌했나요? 충돌이 발생하면 이즈캠이 시뮬레이션을 멈추고 충돌을 유발한 작업 단계가 목록에서 강조 표시됩니다. 모델의 절삭 표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감지 유형을 기능으로 설정하세요. 시뮬레이션이 완료된 후 이즈캠은 결과를 분석하여 선택된 면의 치수와 각도 같은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뮬레이션 저장 옵션을 사용하면 작업을 클릭하여 그 시점까지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텝 유형은 시뮬레이션을 언제 멈출지를 결정합니다. Z급 소기송은 공구가 Z축으로 철수할 때 시뮬레이션을 중단합니다. 작업 단계는 이전 작업이 완전히 시뮬레이션 된 후 시뮬레이션을 중단하게 합니다. 공구 교체는 다음 작업에서 방금 시뮬레이션한 것과 동일한 공구를 사용할지에 대해 미리 알려줍니다. 이제 G코드를 포스팅할 차례인데 최근에 선택한 포스트 프로세서들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그래서 매번 디렉토리를 열 필요가 없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포스트 프로세서는 C 드라이브, 이즈캠 더 밸류, 이즈캠 버전 번호에 있으며 미린치 포스트 라이브러리로 연결됩니다. 설치 중에 디렉토리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이는 기본 위치입니다. 리스트 G코드를 포스팅할 때 시뮬레이션을 공구 경로로 알려진 와이어프레임 모드로 보고 싶으신가요? G코드 전체 스크롤이 필요하시면 G코드를 쓰세요. 또는 솔리드 미리 보기를 위해 시뮬레이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코드가 계산된 후 넌을 선택하여 윈도우즈 탐색기에서 파일에 액세스하시겠습니까? 이즈캠의 RS232 프로그램을 EasyDNC로 여십니까? 이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노트패드를 시작할 계획이십니까? 대부분의 기계가 이미 지원됩니다. 정확한 G코드를 제공하기 위한 포스트 프로세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기계가 TXT 외의 확장자를 필요로 할 경우 우리는 그것을 지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즈캠을 통해 좀 더 빠르게 사이클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